일본 엔카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는 반대했고 업계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의 CD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라져가는 무대 위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던 그녀는 우연히 접한 한국 트로트에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았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낯선 땅, 서울로 홀로 떠난 그녀의 선택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국경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힘이었죠. 일주일간의 짧은 여행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금기를 깬 무대, 모든 걸 걸었던 오디션,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국 음악이 한 일본 가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오늘도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환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객석의 모습은 달랐죠.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는 빈자리가 대부분이었고 뒤쪽 좌석에 앉은 관객들도 제 노래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엔카를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공연장은 늘 만석이었어요. 제 노래를 들으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계셨고 공연이 끝나면 사인회가 2시간씩 이어지곤 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찾아왔어요. 공연 예매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방송 출연 제의도 줄어들었죠. 제 매니저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오늘 공연은 특히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곡인 한여름 밤의 꿈을 불렀는데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는 잠깐의 정적만 흘렀습니다. 박수는 몇몇 분들만 쳐주셨고 그마저도 의례적인 느낌이 강했죠. 무대를 내려오면서 저는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느꼈습니다. 그건 여름의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대기실로 돌아오니 매니저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생수 한 병과 수건이 들려 있었죠. 제가 수건으로 땀을 닦는 동안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일 회사 대표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 창문 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제 경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대표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한 달 뒤에 있을 오디션이 제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오디션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회사와의 계약은 종료된다는 뜻이었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 벽에 걸린 제 포스터들을 봤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액자 속에 갇혀 있었어요. 젊고 빛나던 그때의 제 모습은 이제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를 고르다가 우연히 음악 잡지 코너를 봤는데 표지에는 20살도 안 된 듯한 신인 아이돌 그룹이 실려 있었어요. 그들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데뷔 시절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케이스를 닦으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첫 무대의 떨림, 첫 번째 팬레터를 받았을 때의 감동, 처음으로 차트 1위에 올랐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순간들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제게 남은 건 그 추억들과 아직 건재한 목소리뿐이라는 것을요. 한 달 뒤의 오디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가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까지는 정확히 31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다고,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새벽까지 노래를 부르고 발성을 다듬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감동,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노래들을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만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음악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해볼 것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연습실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반복됐지만 여전히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같은 곡을 100번도 넘게 불렀지만 뭔가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날도 늦은 오후까지 연습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우편함에 꽂혀있는 택배 상자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대학 시절 친구인 미카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었죠. 상자를 뜯으니 짧은 편지 한 장과 CD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카의 글씨체는 여전히 삐뚤삐뚤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출장 갔다가 우연히 들어간 음반 가게에서 샀다고 듣는 순간 제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한국의 트로트라는 장르인데 엔카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매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CD 케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글로 적힌 제목은 읽을 수 없었지만 표지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가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오래된 CD 플레이어에 디스크를 넣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곧 경쾌한 전주가 흘러나왔어요. 첫 소절부터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였습니다. 리듬은 빠르고 밝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애잔함이 담겨 있었죠. 가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가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동시에 부드러움도 있었습니다. 엔카처럼 애절하면서도 엔카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쳤죠. 두 번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느린 템포의 발라드였어요. 가수가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그 노래에 집중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음악에 빠져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곡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앨범 전체를 다 듣고 나니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웃고 있다는 것을요. 다시 첫 번째 곡으로 돌아가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멜로디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리듬 패턴, 음의 진행, 감정의 흐름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엔카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였습니다. 엔카가 삶의 애환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면 이 트로트라는 음악은 그 애환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느낌이었죠. 슬픔을 슬픔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찾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 CD를 반복 재생했습니다. 5번, 6번, 7번. 들을수록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곡은 신명나게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어떤 곡은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을 줬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는 잠시 음악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미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이런 음악이 있는 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죠.
자기도 서울에서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한국에서는 이런 음악이 여전히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엔카가 점점 잊혀져 가는데 한국에서는 비슷한 장르의 음악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다시 CD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따라 불러보려고 했어요. 물론 가사를 모르니까 발음도 엉망이었고 억양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음악적 기쁨이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트로트 멜로디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한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엔카 가수로 살아왔어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엔카 가수가 한국 트로트를 부른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렬해졌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찾던 돌파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도, 누구도 해보지 않은 도전.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CD를 다시 듣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했던 생각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첫 곡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공부해야 할까요? 한 달 뒤에 오디션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미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에 직접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는 외국인도 쉽게 한국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울로 간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CD를 들으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화를 원한다면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낯선 곳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매니저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일주일 정도 서울에 다녀오고 싶다고,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오디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행을 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음악 인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대표님께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실로 호출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대표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는 책상에 기대 앉아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하려는 거냐고, 트로트를 배우겠다는 게 정말이냐고 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새로운 시도 없이는 오디션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국 음악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엔카 가수가 트로트를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대표가 반대하든 말든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대표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회사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다녀오는 거라면 막지 않겠다고, 대신 오디션 날짜는 절대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곧바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하는 표였어요. 짐을 싸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인지, 혹시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습니다. 미카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에 가기로 했다고 전하자 그녀는 기뻐하며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홍대 근처에 괜찮은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고, 거기서 지내면서 주변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다면 노래방이 최고의 연습장이라고 덧붙였죠.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그 CD, 그리고 미카가 적어준 메모지뿐이었어요. 여권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죠. 나리타 공항은 이른 아침임에도 붐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을 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 비즈니스맨들, 젊은 커플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새하얀 세상이 펼쳐졌죠. 기내에서 저는 미카가 준 메모를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 표기도 함께 적어놨더군요. 저는 작은 소리로 따라 읽어봤습니다. 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2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끔 바다가 보였고 어느새 육지가 나타났어요. 한반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낯선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을 보면서 저는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나라에 온 거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홍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본 서울의 풍경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뭔가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자 거리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모든 게 생생하고 실감났죠. 잠시 쉬고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는데 거리는 벌써 활기로 가득했어요.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식당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걷다가 우연히 노래방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노래방이더군요. 입구에는 시간당 요금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제 어설픈 한국어를 들어도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과 큰 화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곡을 검색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인기 차트를 눌러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옆방에서 노래하다가 제가 외국인인 것 같아 도와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제가 트로트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그는 크게 놀라며 웃었어요. 일본 사람이 트로트를 부르고 싶어 한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친절하게 몇 곡을 추천해줬죠. 첫 곡이 시작됐습니다. CD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보다 훨씬 빠른 템포였어요. 가사가 화면에 나왔지만 발음을 따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부르자 청년이 웃으면서 교정해줬어요. 그는 손으로 제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고, 배에서 올라오는 기운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죠. 엔카와는 다른 발성법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청년의 도움을 받아 6곡을 연습했습니다. 목이 쉴 때쯤 되자 그는 내일도 오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서툰 한국어로 전했죠. 노래방을 나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낀 건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어요. 처음 만난 청년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 친절함,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배우는 기쁨. 이 모든 게 제게는 큰 용기가 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경험이 제 음악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일찍 잠에서 깨었어요. 게스트하우스 공용 주방에서 간단히 빵과 커피로 아침을 해결하고 곧바로 어제 갔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 카운터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제 그 일본 손님이라며 알아봐 주더군요. 방을 배정받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배웠던 곡들을 처음부터 다시 불러봤어요. 발음이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특히 받침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구절을 수십 번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따라하면서 입모양을 거울로 확인했죠. 점심때쯤 되자 목이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곡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또 한 곡이 끝나면 새로운 곡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후 3시쯤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는 손에 음료수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게 건네주며 목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이름을 물어보니 준호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 앉아 노래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더 세게, 저 부분은 더 부드럽게 불러야 한다고 알려줬죠. 그는 마치 선생님처럼 세심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노래방에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에게는 대학 시험이 끝난 방학 기간이라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라 노래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죠. 사흘째 되던 날 준호가 친구 2명을 데려왔습니다. 한 명은 성악을 전공하는 여학생 지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민수였어요. 셋 다 제가 트로트를 배우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서 한국까지 왔다고 말했죠. 셋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엔카와 트로트는 뿌리가 같은 음악이라고 하지만 표현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엔카는 절제된 감정 표현을 중시하지만 트로트는 감정을 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했죠. 민수는 리듬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은 키보드를 꺼내 직접 연주하며 보여줬어요. 트로트 특유의 바운스감 그리고 엇박자를 타는 느낌을 익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주에 맞춰 박자를 타는 연습을 했어요. 나흘째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처럼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발성 연습, 오후에는 곡 연습, 저녁에는 감정 표현 연습을 했어요. 3명의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지은은 호흡법을 알려줬어요.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계속 연습하니 조금씩 감이 잡혔어요. 목소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죠. 민수는 리듬감을 키워주려고 다양한 연습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메트로놈에 맞춰 박수를 치고 손가락으로 박자를 세고 몸으로 리듬을 타는 연습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는 감정 표현에 집중했어요. 그는 제게 노래의 가사 내용을 먼저 설명해 줬습니다. 이 노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고, 저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담은 거라고 알려줬죠. 가사를 이해하니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이입이 더 쉬워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준호가 추천한 삼겹살 집이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음악 문화 차이, 각자의 꿈,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었죠. 지은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일본에 돌아가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엔카와 트로트를 융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두 나라의 음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그건 정말 멋진 시도라고,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한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제 겨우 닷새 알고 지낸 친구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해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6째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작곡가 선생님께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요.
그분은 트로트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호와 함께 작곡가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빌딩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의 남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흥미로워했어요. 일본 엔카 가수가 트로트를 배우러 왔다는 게 신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불러보라고 하셨죠. 저는 지난 6일간 가장 열심히 연습했던 곡을 골랐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배에서 올라오는 힘으로 마음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준호와 친구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했죠. 노래가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발음은 서툴지만 진심은 느껴진다고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생님의 평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일은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음악,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이 모든 게 제 안에 씨앗으로 남아 있었죠. 이제 그 씨앗을 일본으로 가져가 꽃 피워야 할 때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오디션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주일 뿐이었어요. 가방에서 서울에서 녹음해온 연습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보내준 악보들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연습실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에 걸린 제 포스터들, 익숙한 엔카 음원들, 그리고 15년간 걸어온 이 길.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 같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배웠던 트로트 멜로디를 연주해봤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곳의 공기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문득 작곡가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후에 매니저가 찾아왔습니다. 오디션 일정을 재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그녀는 서울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좋았다고만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돌아간 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디션에서 무엇을 부를 것인가? 안전하게 엔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험을 감행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일본에 잘 도착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오디션에서 트로트를 시도하고 싶은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작곡가 선생님의 평가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말했죠. 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한 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일주일 만에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진심은 분명 전해졌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말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엔카를 연습하고 밤에는 트로트를 연습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확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디션 공목을 제출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종이 위에 엔카 제목을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적었다가 지웠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곡을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엔카, 두 번째는 서울에서 배운 트로트. 회사에는 일단 엔카만 보고했습니다. 트로트는 당일에 깜짝 선보일 계획이었죠. 나흘째부터는 트로트 연습에 더 집중했습니다. 서울에서 녹음해온 파일을 들으며 발음을 교정하고 준호가 보내준 영상을 보며 감정 표현을 익혔어요. 매일 밤 12시가 넘도록 연습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엔카를 부를 때와는 다른 힘이 생겼어요. 더 밝고 더 경쾌하고 더 솔직한 목소리.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오디션장에서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심사위원들이 이해해 줄까요? 혹시 완전히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응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 가지 조언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오디션 3일 전 저는 처음으로 회사 연습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연습했습니다. 도쿄의 한적한 공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른 아침, 저는 벤치에 앉아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자연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부르니 노래가 달리 들렸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진실되게 느껴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건 단순히 새로운 장르가 아니었어요.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법,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트로트의 본질이었고 동시에 제가 엔카에서 잃어버렸던 것이기도 했어요. 이틀 전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회사 연습실에서 혼자 두 곡을 차례로 불러봤어요. 엔카를 부를 때는 15년의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노래였죠. 하지만 트로트를 부를 때는 달랐어요. 서툴렀지만 생생했고 불완전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디션에서 두 곡을 다 부르겠다고요. 엔카로 제 실력을 증명하고 트로트로 제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트로트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제 음악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 핸드폰을 들어 준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디션이니까 응원해달라고요. 그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어요. 지은과 민수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고, 분명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노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제 음악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으니까요. 회사 오디션홀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명의 가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패기 넘치는 신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기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매니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면 된다고, 제출한 엔카 곡목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트로트 악보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20살 정도의 여성 가수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어요. 깨끗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뛰어난 실력자들이었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름이 호명되고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객석에는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무슨 곡을 부를 거냐고요? 저는 먼저 엔카를 부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반주가 시작됐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15년간 불러온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엔카 특유의 애절함을 담아 한 소절 한 소절 정성껏 불렀죠. 노래가 끝나자 짧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 명이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베테랑답게 안정적이라고 감정 표현도 좋다고 했죠.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연장에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다음 앨범 준비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바로 그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곡 더 부르고 싶다고 말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미 충분한데 왜 더 부르고 싶냐고 물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죠. 매니저가 급히 무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짓으로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악보를 꺼내 반주자에게 건넸어요.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출하지 않은 곡은 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들려드리고 싶다고 이게 제가 찾은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결국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짧게만 불러보라고 하지만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경쾌한 트로트 리듬이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떠올렸어요. 준호, 지은, 민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가사였어요.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배운 대로 배에서 올라오는 힘으로 불렀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했죠. 첫 절이 끝날 무렵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후렴구로 넘어갔습니다. 목소리에 더 힘을 실었어요.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완벽한 발음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으로 노래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엔카를 부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살아있고 더 저다운 목소리였죠. 마지막 절에 이르렀을 때 저는 완전히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객석도 심사위원들도 심지어 오디션이라는 사실조차 잊었어요. 그저 노래 자체가 좋았고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죠.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나이 많은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음악평론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시도라고 엔카 가수가 한국 트로트를 부르다니 상상도 못했다고 했죠.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난주 서울에 다녀왔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어요. 회사와 상의도 없이 이런 무모한 시도를 했다고,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평론가 심사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이건 흥미로운 시도라고 했어요.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엔카만으로는 더 이상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걸 느꼈다고,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음악이 서로 배우고 융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죠. 또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발음은 서툴지만 진정성은 느껴진다고, 이런 도전 정신이 오히려 신선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중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어요. 어떤 이는 혁신적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결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깊이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니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후회는 없다고, 오히려 후련하다고요.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디션에서 트로트를 불렀다고, 결과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죠.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도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연습실에 가지 않고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만들어 봤어요. 엔카와 트로트를 섞은 새로운 스타일의 멜로디였습니다.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서울의 친구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지은은 발음 교정 영상을 찍어 보내줬어요. 민수는 제가 만든 멜로디를 듣고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됐죠. 닷새째 되던 날 밤 대학 시절 친구 미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서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에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부야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카는 여행 가방을 옆에 둔 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오디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트로트를 불렀다는 말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죠. 미카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자기가 보낸 CD 한 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CD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대화를 나누던 중 미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통화를 하더니 그녀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 음반 회사에서 일본 가수와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미카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 음반 회사가 바로 서울에서 제가 만났던 작곡가 선생님이 소속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저를 염두에 둔 제안일까요? 미카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익숙한 차가 서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차였어요. 그녀가 차에서 내려 저를 맞이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함께 집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매니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결정이 났다고, 계약은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공식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앞으로도 엔카 가수로만 활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다시 한국 음악을 시도한다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매니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며 일어섰어요.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5시였는데 깨어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는 작곡가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했다고,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신다고 전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활동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고 싶지만 일본 회사와의 계약 때문에 고민이라고, 양쪽 다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죠.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연락하실 거라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8시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울에서 걸려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작곡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는 정중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오디션 영상을 봤다고 했어요.
준호가 몰래 촬영해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앨범을 내보지 않겠냐고,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수로 활동해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6개월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이해하고 음악도 깊이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나이에도 가능한 일이냐고요. 선생님은 웃으며 답하셨어요.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고, 중요한 건 열정과 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안정적이지만 변화 없는 일본에서의 삶,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서의 도전. 정호쯤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고,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다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라고 했죠. 오후에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 있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15년간 고생했다고, 건강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녁에 미카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전하자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자기가 보낸 CD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선반에 꽂혀있던 제 앨범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새로운 음악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이 도시를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음악,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봄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준호와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온 거였죠. 작곡가 선생님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3개월간 한국어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 3개월은 본격적인 음반 작업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홍대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는 언제나 활기찼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소개해준 언어 선생님이 매일 2시간씩 수업을 해주셨죠.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받침과 이중 모음은 혀가 꼬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간판을 읽고 카페에서 주문하며 연습하고 노래방에서 가사를 따라 부르며 익혔죠. 오후에는 음악 연습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곡을 써주셨어요. 엔카의 감성과 트로트의 흥을 섞은 새로운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부르는 독특한 시도였죠. 처음 데모를 녹음할 때 긴장했습니다. 녹음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반주가 흘러나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쿄에서의 15년, 서울에서의 일주일,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순간이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었어요. 한 소절 한 소절 정성껏 불렀습니다. 일본어 가사에서는 엔카의 애절함을, 한국어 가사에서는 트로트의 신명을 담았어요. 두 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하나의 노래가 됐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모니터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함께 노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2달이 지났을 때 음반사에서 정식 계약 제안이 왔습니다.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활동하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앨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타이틀곡 외에도 4곡을 더 준비했어요. 각 곡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시작의 설렘,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감사의 마음. 뮤직비디오 촬영은 특별했습니다. 서울과 도쿄 양쪽에서 촬영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노래하는 장면, 도쿄 거리를 걷는 장면, 그리고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부르는 장면. 모두 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앨범 발매를 일주일 앞두고 쇼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라이브 클럽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무대였어요. 초대받은 관객들은 대부분 음악 관계자들과 기자들이었습니다. 쇼케이스 당일 분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은이 와서 격려해줬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평소처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음향 체크를 도와주러 무대로 먼저 갔죠.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일본에서 온 가수지만 한국 음악을 사랑하게 됐다고, 두 나라의 음악을 이어주고 싶다고요. 첫 곡이 시작됐습니다. 타이틀곡인 두 개의 하늘이었어요. 일본어로 시작해 한국어로 이어지는 노래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후렴구로 갈수록 자신감이 붙었어요. 관객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는데 점점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밝고 경쾌한 트로트였습니다. 완전히 한국어 가사였지만 자신 있게 불렀어요. 3개월간 매일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로 장단을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곡은 느린 발라드였습니다. 엔카 스타일에 가까운 곡이었죠. 이 노래를 부를 때는 15년간 쌓아온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무대를 떠나야 했던 아픔, 다시 시작한 용기, 그리고 새로운 희망.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어서서 박수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 곡 더 부르기로 했어요. 처음 서울에서 배웠던 그 트로트였습니다. 미카가 보내준 CD에 담겨있던 제 인생을 바꾼 바로 그 노래예요. 마지막 음이 끝나자 무대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어요. 관객들에게, 준호와 친구들에게, 선생님께, 그리고 이 모든 기회를 준 운명에게 감사했습니다. 쇼케이스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한국 음악을 선택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일본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신선한 시도라고, 두 나라 음악의 가교 역할을 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일주일 후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음원 사이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일본에서도 동시에 발매됐습니다. 양쪽 차트를 지켜보며 긴장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로트 차트 10위권에 진입했고 일본에서는 월드 뮤직 차트 1위에 올랐어요.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두 나라 음악을 모두 사랑하는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첫 방송 출연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음악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어요. 긴장했지만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MC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시청자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회사가 아니라 다른 방송국이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일본 가수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죠.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제 무대예요. 한국에서는 트로트 가수로, 일본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한 가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대에 섭니다. 객석은 가득 차 있고 관객들의 눈빛은 기대로 반짝여요.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노래를 시작해요. 이 노래는 제 것만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의 노래이고 두 나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노래입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선율. 그것이 바로 제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입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생각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용기 내어 변화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노래하지 않아요. 진심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 노래합니다. 한국 트로트가 일본 가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엔카와 트로트는 뿌리가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그 차이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진심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 노래방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 그리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준 작곡가 선생님. 우리의 정과 음악이 한 사람의 꿈을 다시 피워냈습니다. 지금 그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두 나라의 음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트로트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하나의 증거죠. 우리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K-트로트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